계속 댓글창에 뭔 소리야 강신업이 된다니까 했던 분들이 있어요. 자수합시다. 죄송합니다. 저였죠. 강신업이 되기를 정말 어. 희망했습니다. 네. 네. 자, 강신업이 빡쳐가지고 연타로 올린, 지금은 지워졌습니다만 이미 다 박제가 돼 있거든요. 자, 강신업 처음에 떨어지자마자 제가 읽어야 되나요? 아, 무서운데. 선관위 측은 당대표 및 최고위원의 경우 선관위는 제출 서류와 국민 정서, 도덕성, 인지도 및 국민적 신망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서류 심사 적격 이유를 들었다. 있는 그대로 읽어주세요. 족 같은 안 돼. 소리하고 왔네. 심사를 빌어 처먹어라. 3대를 3대를 빌어 처먹어라. 저분이 노안이 오셨구나. 저. 자, 이게 첫 번째 페이스북이었고 두 욕하는 번째 네. 국민의힘은 끝났다. 한마디로 족 같은 당이다. 나는 국민의힘을 탈당한다. 너무 좋다. 이 글을 나중에 수정을 또 해요. 국민의힘이 탈락 이유도 밝히지 못한 채 강신업을 컷오프했다. 국민의힘은 끝났다. 한마디로 족 같은 당이다. 나는 국민의힘을 탈당한다. 여기서 뭘 고쳤냐면요. 저 앞에는 그 지읒오 시옷이었고요. 그 다음에 수정할 때는 지읒오 지읒이야. 국어 대사전에 찾아보시면 바른 말은 지읒입니다. 아, 지읒이요. 지읒이 네. 발음 표현입니다. 그리고 분이요. 그 다음에 또 저 강신업은 국민의힘 선관위와 선관위원 전원을 내일 형사 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국민의힘은 여기까지 이제 문제가 됐다가 이제 밤새 누구 전화 받았나 보지 싹 지우고 올린 것이 이거예요. 국민의힘은 아직도 이준석계가 장악한 정당이다. 이준석을 몰아낸 사람들은 컷오프하고 이준석 딸랑이들은 모조리 다 살렸다. 배응망덕 정당. 그래서 국민의힘은 안 된다. 분명히 이윤정님이 내가 봤을 때요. 그 노안이 온 거예요. 무조건 예전에 정말 닫아요. 잘 읽었는데. 하여튼 노안이 온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한꺼번에 모아봤습니다. 강신업의 의식의 흐름을 볼 수 있죠. 시간대별로 사전도 찾아가면서. 근데 네.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 성격 자체가 놀랍게도 대한변협의 공보이사였다니까요. 대한변협의 공보이사였다고 강신업이가 무려 대통령 부인 김건희 팬클럽 회장 출신. 학생이었죠. 오늘 아침 10시 반에 현충원을 참배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나서겠다. 네. 야, 근데 딱 한마디로 이야기해줬잖아. 국민의힘은 끝났다. 한마디로 족 같은 날이다. 지읒이라니까 시읒이 아니고. 이게 처음에 나온 거여가지고 초판에. 야, 놀랍지 않습니까? 야, 그나마 김세희는 받아들이던데. 네, 받아들이더라고요. 어. 그리고 유여회는 가처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네. 음, 이거 국민의힘 집회 때 이거 한마디로 먹 같은 당이다 이거 이렇게 피켓 들고 다녀 있으면 진짜 웃길 것 같아요. 우리도 스피커 갖고 나가자고. 그러니까 스피커 갖고 나가자고. 국민의힘은 족같은 당이다. 강신업 이렇게 어, 해가지고 그렇죠, 피켓 그렇죠. 만들면 되겠네. 우이간이가 아니다. 참 진짜 아이고. 이게 집권 여당이에요. 음. 정상적으로요. 윤석열이나 김건희가 강신업이를 자제를 시켰어야죠. 국민의힘 끝났다며. 지운다고 그 말이 없어집니까? 말을 한 번 엎질러지면 다 똑같이 되는 거거든요. 여보세요들. 네. 멘트 좀 해주세요. 왜 다 계속 말하게 만들어. 아니 저는 지금 온통 머릿속에 뭐가 들어갔냐면 야 오늘 내가 이제 족같은 국민의힘은 족같은 당이다 했으니까 너 딱 붙겠구나 막 이 생각밖에 없는 거. 너 딱 붙겠구나 걱정하면서 그 말을 두 번을 더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국어 대사전에 찾았다는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줘야 돼요. 우리는 바른 말을 이렇게 전하기 위해서 지읒의 시읒이 아니라 지읒의 지읒이다. 그래야 바른 조시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네. 개그 콘서트 같은 코미디고요. 음. 지금부터는 다큐멘터리예요. 윤석열이 직접 했다고? 안철수를 겨냥해서 한 말 이거예요. 방해꾼, 적. 실체도 없는 윤핵관 표현으로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사람은 국정 운영의 방해꾼이자 적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 이게 윤석열이 직접 했다는 말이에요. 아니 근데 저 윤핵관이란 말이 없던 말도 아니고 안철수 혼자 쓰는 것도 아니고 지난 그 지선 때 어땠습니까? 아니 권성동이 그
이거 네. 선거운동하면서 저 윤핵관인 거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입니다. 나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는데 대통령이 이제 와서 발 빼는 거 되게 웃기잖아요. 그것도 한 사람 타겟하기 위해서. 이제 나경원 보냈으니까 이제 그 안철수 하나 남았다 이거죠. 이게 김기현이 안 되면 어떡하나 노심초사하는 게 너무 뻔히 보이잖아요. 안철수 반응이 이거예요. 지금 벌어지는 일들은 대통령실의 선거 개입이라는 정당 민주주의 근본을 훼손하는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비대위와 선관위는 소모적인 윤심 논쟁이 계속되지 않도록 관련 기사가 나가오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이게 안철수가 한 방 맞기 전까지 했던 말이죠. 지금 안철수 지금 조용히 있다 그러죠. 일정 다 취소하고. 뭔가 실망입니다. 나경원이 갔던 그 길을 그대로 가고 똑같이 있는 가고 그런 있어요. 느낌인데요. 그러니까 정무수석이 나서서 한마디예요. 대통령이 간신 구분도 못하고 국정 운영하겠냐. 그 정무수석이 이진복 의원이잖아요. 네. 근데 이진복 의원 오랜만에 사진을 보니까 얼굴이 너무 많이 상했더라고요. 이게 매일 끊임없는 그 과음이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드는 건지. 아니 저는 정말 놀라웠던 게 뭐냐면 정무수석이 오늘 국회에 가서 저런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정무수석이라는 자리가 가서 이렇게 의원들이랑 다 이렇게 소통하고 이렇게 잘 의견을 화합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간신 구분도 못하고 국정 운영하겠냐라는 얘기 뭐냐면 그냥 윤석열 얘기를 그냥 전달하고 와버린 거잖아요. 네. 참 정말 얼굴이 썩을 만하네요, 진짜. 근데 윤한연대란 말. 대통령하고 어떻게 동급이 되냐. 난 이 말 듣고 빵 터졌다니까. 안철수는 그거 일테면 나한테 진핀 내놔 이거예요. 예. 단일화 했는데 진핀 내놔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야, 이것 봐라. 나는 대통령이고 너는 후보야. 얼마나 유치해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 그 조선시대에 왕을 모시는 그 내시들의 그 사고방식이잖아요. 어디 아래 것이 감히 용안을 빌려고 뭐 발악을 하느냐 뭐 이런 식이잖아요. 진짜 그 사고방식 자체가 너무나 후졌어요. 그러니까 네. 윤석열이 처음에 포지셔닝을 잘못한 거예요. 당선대에 올라오시는 후보가 친윤입니다라고 한마디 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김기현을 안 치려다 보니까 이런 무리수를 두다가 지금 나경원, 숙청, 뭐 유승민 아이 겁나서 못 나왔고 그다음에 안철수까지 왜냐면 안철수는 당당하게 나왔던 이유가 이 정부의 몫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안철수는 당대표를 하려고 국무총리 등을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철수 입장에서는 윤석열이 나한테 뭔가 진 빚을 주겠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당당하게 내밀었는데 갑자기 야 네가 대통령 같아 이 새끼야? 딱 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왜 김기현을 당대표로 계속 밀려고 하겠습니까? 김기현을 미는 게 아니라 바지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지 당대표만 있으면 김기현이 됐든 누가 됐든 상관없는데 그래도 바지 역할을 제대로 하겠다고 스스로 선언한 사람이 김기현이고 실질적으로도 바지 역할을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사람이니까 김기현을 미는 건데 왜 바지 당대표가 필요하겠습니까? 자기 맘대로 하려고. 그 마음대로라는 게 결국에는 검사 후배들을 공천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지역구에. 그러니까 왜 그러면 검사 후배들이 왜 그렇게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예. 임기 끝나고 불안하거든. 그렇죠. 무섭거든. 자, 근데 안철수하고 장제원 간의 또 공방도 한번 볼게요. 윤핵관의 지휘자는 저는 장제원 의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아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대통령이 아니는 안중에도 없고 자기들의 다음 공천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나경원하고 똑같은 스킬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간신들, 윤핵관들한테 속고 있는 윤석열이 돼버리면 또 대통령실에서 우리 대통령 그런 바보가 아니야. 계속 이게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장제원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안철수 너 선 넘었다. 윤핵관 지휘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무능하다는 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말도 안 되는 유치한 걸로. 너무 유치해 진짜. 그런데 이런 말 자체가 야, 윤석열이 이렇게 이야기했대라는 거를 지금 윤핵관들이 옮기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요즘 웃겨. 윤핵관들의 이야기를 보면 최근에 들었던 재밌는 이야기가 원래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이게 이제 원래 소문을 내야 되는데 지금 윤핵관들은 임금님은 당나귀다 이렇게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심각하다 심각해 정말. 아, 윤핵관들의 능력이 진짜 정말 대단합니다, 진짜. 근데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윤석열하고 안철수 중간에 다리 놓은 게 장제원이잖아요. 음. 근데 왜 장제원 매형집에서 만났을까요? 아니 이게 내가 들여다보니까 너무 웃기더라고요. 어. 당시에 안철수, 윤석열 그리고 각각 장제원하고 안철수 쪽에서는 이태규가 같이 4명이서 저 집에서 만났다는 그렇지, 겁니다. 그렇지. 근데 너무 웃기는 게 저 이제 장제원 매형이 김미경 교수, 그러니까 안철수의 부인과 같이 카이스트에서 근무를 했고 저 카이스트 교수가 그 동그라미 재단, 안철수 재단의 2기 부사장이기도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돈독한데 저 집에서 만날 때 저 집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집만 빌린 거. 네, 집만 빌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철수한테는 우리 매형이랑 친하니까 같이 가자고 해놓고 정작 그 집에 갔더니 장제원이 청소해놓고 아무도 그 집 사람들은 교수는 카이스트에 가 있고 그 다음에 장제원 누나는 부산 처갓집에 가 있고 그래서 사람들은 다 빼놓고 그러니까 사실은 안철수 입장에서는 당했다 싶을 만한 그런 구도였더라고. 완전 멱살 잡혀서 끌려 들어갔다가 나와서 네. 단일화한 거예요. 그냥 하루 렌트한 거랑 똑같은 너무 거네요. 웃기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게. 기억하세요? 안철수하고 윤석열하고 단일화 기자회견할 때 안철수 표정? 네. 완전 넉나간 표정이었잖아요. 그래 나는 어떻게든지 돌려받겠다. 국무총리도 거절한 이유는 당대표 윤석열이 시켜주겠지 하고 당당하게 나왔던 건데 막 이철균의 뭐 장제원이네 윤핵관들이 다구리를 놓으니까 지금 엄청 쫄아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안철수가 도장 깨기 전문가가 됐던 이유를 한번 생각해 한번 해보세요. 당들 깨는 거. 안철수 성격 장난 아니에요. 바보같이 보여도 정말 장난 아니에요. 만약에 나 당대표 출마 안 한다. 뭐 이런 상태로 밀어붙이기 시작하면 오히려 윤석열 쪽이 더 당황스러울걸요. 지금 현재로서는. 자 그렇다 치고 근데 더 재밌는 인간이 등장을 하죠. 신평. 꼭 신평에 댓글 달 때는 많은 분들이 개평인지 신평인지 이렇게 얘기하는. 개신평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안철수가 당대표가 된다면 어찌 될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신당 창당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심지어 저 신평은 김기현 후원회장이야. 네, 심평 변호사는 좀 건강검진을 좀 꼼꼼하게 받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너무나 명백한, 그러니까 대통령은 해당 행위를 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얘도 징계받아야 되겠는데. 예. 대통령을 바보로 하고 지금 예. 몰고 있잖아요. 이거 지금 심평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통령은 당나귀다. 그럼 바보라고, 대통령 바보라고 막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 한번 읽어줘 보세요. 지금까지 이준석이나 유승민 계열의 분들이 단 하루도 빠짐없이 대통령을 비난하고 매도하고 폄하하고 점점점. 그다음. 윤 대통령은 자신이 중심으로 총선되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데 안철수 의원이 총선을 주도해서 당대표로 주도를 하겠다. 찬성하기 어려운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윤정 어르신. 여기서 지금 대놓고 윤 대통령은 안철수가 당대표가 되는 것을 싫어한다라고 지금 심평이 네, 말을 하고 맞아요.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사실 사학 분쟁 조정위원이잖아요. 네. 사악 아니고. 사악 아니고. 사악한 놈들이야.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원래 저 김기현 후보장 맞는 것도 논란이 있어요. 일종의 공무원급에 해당되는 사람이 저거 해도 되느냐. 그거를 지금 가서 안철수가 되면 국민의힘 탈당하고 윤석열이 신당 만든다. 이거 사실 청기누설이거든요. 원래 이런 생각이 있었고 윤석열이 그 국민의힘 기득권 대표로 이준석이 그냥 호락호락 안 물러나면 총선 전에 신당 만든다는 이야기는 공견하게 돌았던 이야기예요. 요걸 나서가지고 국민의힘 지지층 또는 당원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철수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해서 신당 만들 거니까 절대 안철수 찍으면 안 돼. 신당 만드는 게 생각보다 엄청 어렵거든요. 예. 이왕이면 그냥 접수를 하는 게 낫지 신당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이자가 표를 지금 긁어 모으기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윤석열을 팔아버렸는데 절대 윤석열 쪽에서 신평한테 뭐라고 하지 않죠. 그게 문제지. 심평뿐만 아니라 그 윤석열 주변에서 말이 나오는 뭐 그 천공 같은 사람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정말 언론이나 여론에서는 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하죠.
근데 안철수가 꽃방귀만 껴도 나와서 그거는 대통령의 뜻이 아니라고 막 발끈하고 그러다가 나경원은 또 집으로 돌아갔잖아요. 지금 이제 안철수가 지금 나경원이 갔던 그 길을 그대로 가는 것 같아가지고 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심평의 저 발언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 뭐냐면 안철수가 되면 안 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반대편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아, 윤석열은 정말 국민의힘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게시켜 주는 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 이준석이 그냥 있을 이준석이 아니잖아요. 이준석 지금 이준석 개로 불리는 천하람 천하람. 사람. 당대표의 굉장히 뭐랄까 유력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선전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예. 예를 들어서 안철수가 포기를 하면 천하람이 김기현이랑 싸울 수도 있어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천하람이 지금 분위기로는 3등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난 진짜 이번에 천하람 네. 보면서 아, 저렇게 체급을 키우는구나, 진짜. 어쩔 수 없죠. 네. 이준석이 지금 이준석보다 어려요, 천하람은. 현재 이준석이 지금 페이스북에 쓴 글 한번 읽어볼까요? 김기현 후보의 후원 회장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전당대회 결과에 따라 탈당하고 신당 창당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은 오래 전부터 이미 민주당에 못 가니 부득이하게 국민의힘에 입당했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전당대회 결과에 따라서 신당 창당을 한다는 이야기는 적극적 해당 행위입니다. 또한 당원들에 대한 협박에 해당하는 극언입니다. 사퇴 요정이 되겠습니다. 후원 회장 사퇴하십시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멘토라는 인물이 실제로 뭘 알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망상인지도 대통령실에서는 확인해 주십시오. 바로 이거예요. 포인트가 안철수 캠프의 김영우 선대위원장이 무슨 뭐 국민 통합뭐 거기 위원 회촉됐잖아. 네. 바로 네. 회촉됐잖아. 그 자리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고. 예. 그 실제로 대통령실의 주요 수석들은 여기에 계속 관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심평도 마찬가지잖아요. 사학 분쟁 조정위원 그거 하고 있으면서 지금 정치 행위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심평은 해촉시키지 않죠. 심평의 변명은 뭐였냐? 아, 뭐 사학 분쟁 그거 한 달에 한 번 회의만 나가는 거라 괜찮다. 근데 이준석도 참 대단한 게 자기 밥그릇 챙기는 거 빼고는 다 잘하죠. 자기 앞가림 빼고는 다 잘하고, 그러니까 이 분석 능력이나 이 기획력도 굉장히 잘한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죠. 나는 윤석열을 망가뜨릴 수 있다면 누구라도 받아들일 자신 있어. 음.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쓰러뜨린 뒤에 나머지 애들을 다시 쓰러뜨리면 돼요. 굳이 옛날 거 갖고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의 가장 큰 거악은 윤석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김기현이요. 나경원 찾아갔다? 나경원이 동해안으로 여행을 갔나 봐. 가족 여행을. 네. 마음도 시킬 건 거기까지 찾아가가지고 만나던데. 가족 여행 간 곳까지 쫓아갔다고요? 너무 질척거려. 야, 진짜 그 정도 뻔뻔함은 있어야 정치 하나 봅니다. 거의 스토커 수준이죠. 아니 그렇게 막 침 뱉고 때리고 막 이지매 해놓고 이제 와서 친하게 도와달라고 찾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김기현이라는 사람은 진짜 뻔뻔하다라는 와. 거는 지난번에 김현정 선수와 그 남진 그 사진에 대한 나중에 그 뒷얘기 했잖아요. 그날 가서 봤으면 아는 사람이다. 야, 그 뻔뻔함에 저는 정말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 정도 돼야 국민의힘 정치하죠. 네. 네. 지금 김기현이 SNS 쓴 글인데요. 윤한연대 대통령 연대 보증인을 전국에 설파하며 대통령을 팔아 표를 모으려 한 장본인은 누구입니까? 아이고. 김기현 아님? 아니 근데 김기현 페이스북 이름 좀 보세요. 정치 맛집 김기현 TV. 정말 없어 보입니다. 저는 이게 진짜인가 팬페이지인가 진짜 찾아봤어요. 가감을 해 그냥. 아우 진짜. 그 김기현 자체가 부족한 사람이고 네. 뒤가 구린 사람이다 보니까 내 말 잘 듣겠지 하고 세운 바지 사장이잖아요. 와, 근데 김기현 진짜 뻔뻔해. 이자가 이전에 원내대표였잖아요, 국민의힘에. 네. 그러면서 그냥 딱 낙점한 거예요. 내 말 잘 들을 놈. 인기도 없고. 그래서 이번 총선은 윤석열 얼굴로 치른다. 사실 그거 현실적으로 윤석열은 개입 못해요. 그렇죠. 개입하는 순간 불법이야. 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존재가 없는 애를 그렇지만 당대표급 정도 되는 선수는 내야 되니까 쭉 스캐닝 하다 보니까 김기현이가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그 김기현이가 워낙 떨어지니까 지명도도 떨어지고 레벨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사단이 나는 거야.
희한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말이 그런 거예요. 안철수까지? 그리고 차라리 지명을 해라. 진짜. 아니 그냥 지명을 해. 옛날에 지명을 했거든요. 아, 총재 옛날에, 시절, 옛날에. 네. 총재 시절 아. 그렇게 했죠. 본인은 그 전두환이가 예. 전두환이가 당대표 지명해요. 지명을 하고 나서 그 사람 인준하는 뭐 저 전당대회를 하는 거예요. 찬반 투표. 그렇지. 그러면 99% 나오는 거지. 그렇게 지명을 해라 차라리. 근데 윤석열이는 그 지명할 자격이 없죠. 당을 대표하는 뭔가가 아니기 그냥 때문에 일반 당원이잖아요. 실제로 윤석열 말이 직접 들어가면 그거 다 탄핵 사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게 만약에 윤석열이 지명한 대로 김기현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국민의힘 입장에서 정치적으로 유리한 수냐 하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김기현 서울 경기 지역에서 뭐 국민의힘 당대표 김기현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하면은 그 지역 당원들 중에 누가 알아보겠습니까? 그냥 쭉 세워놓고 김기현을 골라라 하면은 누가 김기현을 찍겠습니까? 아무도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 당 대표 할 만한 아우라가 없어요. 네. 차라리 그러니까, 예전에 홍준표는 각 지역에서 홍준표 오지 말라고 너무 인지도가 엄청 높은데 그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 홍준표 오지 말라고 막 요청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김기현한테는 그것도 없어요. 인지도 자체가 없으니까. 그 인지도가 지금 만들어진다고 쌓이는 게 아니고요. 인지도는 스토리거든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옛날에 나경원이 무슨 이야기를 했고 안철수가 무슨 이야기를 했고 유승민이 어쩌고를 아는 사람들과 듣보잡인 아이 한 명을 데려다가 억지를 완치려고 하니까 이런 사단이 나는 거예요. 이 사단이 왜 났어요? 여론조사 5개가 한꺼번에 쏟아졌는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안철수가 다 이기는 걸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불안한 거지. 왜냐하면 이제 프레임이 만들어졌어. 김기현이 지면 윤석열은 국민의힘 내에서 당 장악력 떨어지면서 굉장히 그 모냥 빠지게 생겨 있는 상황으로 벌어져 가니까 이제 일제히 그 윤핵관들 칼제비들이 안철수를 찌르고 난리가 났잖아요. 차라리 안철수 사퇴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지금 현재. 차라리 사퇴를 해. 그리고 한참 막 전당대 끝나고 난 뒤에 중대 결단하면서 손가락 하나 자르고 나와서 탈당합니다라고 다시 국민의당을 하나 다시 만드는 상황까지 난 벌어져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아 근데 저는 이 국민의힘을 보면서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우리는 사실 나경원 제거된 다음에 안철수 제거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안철수 입장에서는 내가 윤석열이한테 뭔가 빚준 게 있으니까 돌려받을 게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야무진 생각도 되게 황당하고요. 그리고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조건 김기현 꽂아가지고 다음 총선에 검사들 딱 배치하겠다고 했는데 그거는 완전히 그냥 총선 지겠다고 하는 생각이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없는 생각을 할까라는 것에 되게 신기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자기 측근들이나 검사들 공천권만 생각을 했지 선거 이길 생각은 없는 거예요. 그게 윤석열 머리의 한계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대신에 윤석열 지켜줄 검사들만 공천 꽂으면 되는데 그 사람들이 나갈 공천의 장소는 강남 같은 좀 유리한 수도권이거나 TK나 PK 같은 좀 유리한 영남 지역이거나 이런 방식으로 공천을 해서 그 자리는 우리가 가져와야지 생각만 있는 거니까 참 그 희한하다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개인적으로 안철수의 신화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호기심밖에 없죠. 도장 깨기 신화. 예. 안철수가 들어갔던 곳은 무조건 갈라진다, 쪼개진다. 그러니까 이번에 국민의힘은 쪼개지는 순서가 총선 전에 쪼개지냐, 총선 후에 쪼개지냐 그거밖에 없는 건데, 그러니까 김기현이 되면 총선 후에 쪼개지고, 안철수가 되면은 총선 전에 쪼개지겠죠. 어쨌거나 안철수 덕분에 안철수를 중심으로 당이 쪼개질 텐데 그때 사실 어떤 경우라도 윤석열의 자리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집권 1년이 이제 곧 돼가요. 벌써 2월 달이니까 다음 달이면 당선 1년 되거든요. 이렇게 일찍이 아무것도 안 하고 대통령 된 자도 있지만 이렇게 일찍이 퇴장하는 사람도 전 드물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봐요. 내부에 적을 만들면 안 돼요. 이재명 대표처럼 문자폭탄 받은 분들께 사죄한다는 이야기를 해서 내부를 결속시키는 게 아니라 내부에 끊임없이 적을 만들고 있잖아요. 이게 검사 스토리 아니야.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이성윤 같은 사람들 저기 유배 보내고 하는 그 방식으로만 살아왔던 놈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회에서 자기 지지하지 않으면 이태원 참사 유족들도 적으로 만들어버리는 정말 놀라운 자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실적으로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이재명 구독하라 하시는 분들 그분들한테 한 말씀 드릴게요. 국민의힘이 지금 북한과 뭐가 다릅니까? 북한보다 더 하죠.
북한과 뭐가 달라요? 북한은 노골적으로 백두혈통이라고 이야기하고 찍잖아요. 그냥 한마디만 할게. 북한은 있잖아요. 왕조 국가예요. 우리가 그렇게 안 부를 뿐이야. 왕조 국가라고. 왕이라고 왕. 김정은은 이름만 국무위원장 그렇지. 왕조 국가라고. 명색이 민주주의를 지향한다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짓 하면 북한이랑 뭐가 다르냐고. 나 북한을 엄청 싫어하거든. 그래서 윤석열이 싫어하는 거야. 북한 독재랑 윤석열 독재랑 뭐가 다른지 말해봐봐 빨리. 고사포를 대령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그 배우자의 성형 여부 이 정도가 좀 다를 것 같네요. 근데 하나 확실한 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올림푸스 신전 위에 구름 위에서 신들이 이렇게 인간들을 내려다보는 그러한 관점으로 주식시장을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해드리는데 전 지도자도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그 민주당의 길 거기 참석하시고 또 좋은 이렇게 에너지를 우리가 같이 뭉쳐야 된다 이렇게 큰 정말 올림푸스 위에 신전의 그런 신의 모습으로 정치인의 길을 가고 있는데 윤석열은 정말 저 밑 땅바닥에 있는 지나가는 개미만도 못한 너무나 단세포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끌어내려야죠. 오죽하면은 요즘 조중동이 엄청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앙일보 사설 한번 볼까요? 윤 대통령 발언까지 전해진 여당 전대 우려스럽다. 중앙만 저러고 있는 거 아니야. 조선일보, 동아일보 다 똑같습니다. 저 발언을 전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내가 저 말을 직접 들었을 만큼 나 이렇게 윤석열의 측근이야 라는 걸 같이 어필하다 보니까 지금 저렇게 안에서만 돌아야 될 말들이 밖에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윤석열을 보고 계속 1호 당원이기 때문에 1호 당원의 말을 들어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아니 뭐 불법적인 게 있습니까? 이렇게 뻔뻔하게 나옵니다. 근데 불과 한 달여 전만 해도 우리는 대통령은 당무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이 왜 저 이준석 체리따봉 사태가 났을 때 당의 일은 당에서 일이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아주 노골적이면서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경제, 외교, 국방 다 망가뜨리는데 저런 것만 잘. 자기가 모여 앉아가지고 우리 편 모여 술 한잔 먹어 관저로 와. 그리고 자기한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어쩌니 그런 식으로 그런 짓만 잘하는 거예요. 그냥 검찰로. 난 이게 인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만약에 그냥 간단한 거예요. 이재명을 구독하라 하시는 분들한테 내가 한마디 알려드릴게요. 문재인 대통령이 저랬다면 어떻게 했을래요? 그분들.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당 경선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해찬 대표를 밀어라. 안 그럼 나머지는 싹. 뭐 그런 방식으로 이낙연을 밀어라. 나머지는 싹. 그런 방식이었다면 어떻게 했겠냐고. 구속하라고 난리 났겠죠. 이건 이게- 탄핵이 아니라 구속이야. 왜냐하면 그런 문제로 박근혜가 새누리당 때 징역 2년 받아서 사실 실형산 내용 중에 그게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근혜 실형 중에 그 공직선거법 위반 그게 인연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되는 거였냐고. 되는 거였어? 네. 참 진짜 대단한. 그러니까 민생 파탄 검사 독재 규탄 대회가 그런 의미예요. 검사 독재라는 게 지금 뭐 이재명 대표 등에 대한 수사만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검찰권을 딱 뒤에가 배경으로 갖고 있잖아요. 거기 행동대장이 한동훈이고 그 검찰들이 지금 국민의힘도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한테 반기 들면 깐다, 케빈은 나온다 이 분위기 때문에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함부로 말을 못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당한 사람이 이준석이잖아요. 네. 강신업이 등이 동원돼가지고 얘네들은 고소고발해주는 전문가가 있고 그러면 나중에 그 경찰이나 이런 데서 갖고 있던 캐비넷에 갖고 있던 그 자료가 밖으로 나오고 수사를 하고 그걸 이유로 징계를 해버리고 이 과정을 거치는 거라서 국민의힘에서 실제로 이런 목소리에 대한 반기를 든 사람이 별로 없는 건데 그러면 국민의힘은 지금 당장은 조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수사까지 당한다거나 주저앉힌다거나 신상이 털린다거나 불이익 당한 사람들이 나중에 가만히 있겠냐고요. 윤석열 대통령 영원히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무리 길게 남아도 4년밖에 안 남았어요. 아무리 길게 남아도 지금까지 겪었던 10개월도 진짜 살이 떨리는데 너무 겁주는 거 아닙니까 그건? 말꼬리 잡지 마. 그런 말꼬리 내가 징글징글한 사람이야.
앞에 전제는 왜 기억을 못해? 아무리 길게 잡아도. 여기까지 하시고요. 이 감자양님 아까 감사드리고요. 지금 현재 아버님 보내드렸다는 살다 보면 좋은 날님 힘내십시오.